제42강 즐겨요. 우리 명절, 우리 고유 명절과 세시 풍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한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고유 명절과 세시 풍속에 대해 배워봅시다. 즐겁게 한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명절과 세시 풍속, 두 번째 본문 풀이하기, 그리고 확인 학습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절과 세시 풍속입니다. 단원의 주요 내용은 명절과 세시 풍속의 개념, 우리나라 대표 명절과 세시 풍속입니다. 먼저 명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절은 한자 이름명과 절기절자가 합해진 말로 이름 있는 절기입니다. 절기는 한 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나 때를 말하는데 한 해 가운데 행사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명절은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전 조상들은 좋은 날을 택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속 비슷한 날에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다가 특정 날의 행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로는 설날, 정월 대보름, 단오, 추석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시 풍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시 풍속은 세, 때시, 풍속풍, 풍속 속으로 구성된 말로 한 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른 때의 풍속을 말합니다. 풍속은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으로 옛적부터 사회에 행하여온 의, 식, 주, 그 밖의 모든 생활에 관한 습관이나 관례적으로 전승되는 의식이나 행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풍속 풍자는 바람풍자로 알고 있지만 풍속할 때는 풍속풍으로 사용됩니다. 결국 세시 풍속은 명절에 하는 일, 놀이, 먹는 음식, 입는 옷 등과 같이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되는 다양한 생활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시 풍속으로는 먼저 설날에 세배하기, 떡국 먹기, 윷놀이, 설빔 등이 있고 추석 때 차례 지내기, 송편 만들기, 강강술래, 달맞이 등이 있습니다. 명절과 세시 풍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과 세시 풍속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설날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제일 첫날을 설날이라고 합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우서른을 찾아뵈어 세배를 하고 친척들과 윷놀이를 합니다. 설빔이라는 것은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옷을 입거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을 설빔이라고 합니다. 새해 첫날, 새롭고 깨끗한 옷을 입으며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풍속을 한 것입니다. 둘째 정월대보름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한 해의 첫 보름을 의미합니다. 정월대보름에 하는 세시 풍속으로는 쥐불놀이, 오곡밥 먹기, 부럼 깨기 등이 있습니다. 쥐불놀이는 정월 첫날 쥐날의 쥐를 쫓는 뜻으로 논이나 밭에 불을 놓는 놀이를 말하고 5가지 곡식으로 지은 밥을 먹는 풍속이 오곡밥 먹기이며 부럼 깨기는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한 해 동안의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이를 튼튼하게 하려는 뜻으로 날밤 호두, 은행, 잣 등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입니다. 세 번째 단오라는 명절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을 말하는데 이때가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합니다. 양기는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좋은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좋은 기운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활동적인 풍속이 많습니다. 단오에 하는 세시 풍속으로는 씨름, 그네 타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창포라는 것은 독특한 향기가 나는 풀이며 뿌리는 약으로 쓰입니다. 조상들은 단오날에 창포로 삶은 물을 만들어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카락도 잘 안 빠지고 나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인데 8월의 보름, 가을의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추석에는 가족들과 차례를 지내기 위해 송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듭니다. 송편을 먹고 커다랗고 밝게 뜬 보름달 밑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강강술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날 저녁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거나 농사가 잘 되기를 점치는 달맞이 같은 풍속도 행하였습니다. 특히 조상들은 곡식을 수확하는 추석을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본문 풀이하기입니다. 단원의 주요 내용은 명절 관련 한문 기록, 설날에 대한 기록, 추석에 대한 기록입니다. 명절 및 세시 풍속과 관련된 한문 기록이 남아있는 책 중에 하나가 동국세시기라는 책입니다. 동국세시기의 책명은 동쪽 동, 나라, 국, 해세, 때시, 기록할 기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쪽 나라의 해마다 때마다의 기록을 의미하는 말로 동쪽 나라는 우리나라를 의미하므로 우리나라 조상들의 시기별 생활 모습이 담긴 책입니다. 조선 순조 때 홍성모라는 사람이 지은 책으로 우리나라 조상들의 고대 연중 행사와 풍속을 12달로 나누어 해설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 책에 기록된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대한 일부분의 한문 기록을 살펴봅시다. 먼저 동국세시기 중 설날에 대한 한문 기록을 살펴봅시다. 본문에 나온 한자는 제일 아래 제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이하기 전, 먼저 같이 아래 문장을 소리내어 함께 읽어봅시다. 개, 착, 신의 하니, 왈, 세장이라 하고 방, 족척, 장로하니, 왈, 세배라 하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개, 착, 신의 하니, 왈, 세장이라 하고 방, 족척, 장로하니, 왈, 세배라 하다. 아래 문장을 한 줄씩 같이 풀이해 봅시다. 개, 착, 신이 하니, 왈, 세장이라 하고 라는 문장은 모두 새 옷을 입으니 세장이라 말하고 라고 풀이됩니다. 붙다라는 뜻은 옷에 붙이다라는 말로 옷을 붙이니 옷을 입다라는 의미가 되어 입다라고 풀이됩니다. 우리는 평소 옷을 입을 때 착용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세장이라는 것은 새해 가장 첫날에 단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앞서 배운 설날의 세시풍속인 설빔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은 새해 첫날 가족들 모두가 새 옷으로 갈아입는 풍습을 세장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참고로 설날을 한자식으로 표기하면 으뜸 원의 날 일자를 써서 원일이라고 표기합니다. 새해 첫날이 그 해에 가장 으뜸이 되는 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 족척, 장로하니, 왈, 세배라 하다 라는 문장은 친척과 우서른을 찾아 괜히 세배라고 말한다 라고 풀이됩니다. 족척은 친족과 인척을 모두 합하여 부르는 표현이며 장로는 나이가 많고 학문과 덕이 높아 존경할 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족척은 가족, 장로는 이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배는 새해 첫날에 절하는 것으로 아침 일찍이 남녀노소가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께 먼저 절하고 형, 누나 등의 차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세배할 때 받는 돈을 세뱃돈이라 하는데 이 돈은 복을 의미하므로 복을 담는 주머니인 복주머니에 간직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장은 친척과 우서른들을 찾아뵙고 절하는 풍습을 세배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국세시기에 나온 추석에 대한 한문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한자는 제일 아래 제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이하기 전, 먼저 같이 아래 문장을 소리내어 함께 읽어봅시다. 8월 15일을 동속에 칭, 추석이요. 향리정가에 위, 1년, 최중지, 명절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월 15일을 동속에 칭, 추석이요. 향리정가에 위, 1년, 최중지, 명절이라. 아래 문장을 한 줄씩 같이 풀이해 봅시다. 8월 15일을 동속에 칭, 추석이요. 라는 문장은 8월 15일을 우리나라 풍속의 추석이라 부르고 라고 풀이합니다. 8월 15일은 음력 8월 15일을 말합니다. 동쪽이라는 뜻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데 왜 우리나라를 의미하냐면 중국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동쪽이 한문에서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알아본 동국세 시기의 동, 조선시대 의관 허준이 중국과 조선의 의서를 집대성하여 1610년에 저술한 의서인 동이 보감할 때 동쪽에 예의 있는 나라라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를 때 동이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은 가을추와 저녁석이 합쳐진 말로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이며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추석은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음력 8월 15일을 선조들이 추석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리정가에 위, 1년, 최중지, 명절이라 라는 문장은 시골 농가에서는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긴다 라고 풀이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쓰여진 향리는 시골 마을을 의미하며 그 다음 나와 있는 정가는 밭전의 집가로 밭일을 하는 집이나 집안, 즉 농부의 집인 농가를 의미합니다. 검정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어조사지자는 앞에 단어가 뒤에 단어를 수식하게 해주는 문법적인 역할을 합니다. 풀이는 뭐뭐한 이라고 합니다. 뭐뭐라 하다 라는 말은 뭐뭐라 하니까 뭐뭐라 여긴다 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시골 농가에서 중요한 명절이라 한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보다 부드럽게 풀이를 하면 중요한 명절로 여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추석은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봄부터 여름까지 가꾼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는 계절이 가을인데 그런 의미 있는 가을의 가장 한가운데 때가 바로 추석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농사의 결실을 얻는 가장 중요한 때가 추석인 것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 조상들이 추석을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겼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인학습입니다. 오늘 배운 학습과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이해 봅시다. 준비되었다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 어휘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기념하는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것으로는 설날과 추석이 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 어휘는 명절입니다. 명절은 답지 4번처럼 씁니다. 명절은 한자 이름명과 절기절자가 합해진 말로 이름 있는 절기입니다. 절기는 한 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나 때를 말하는데 한 해 가운데 행사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명절은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명절로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을 바르게 읽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문장은 설날과 관련된 문장으로 3번 방, 족척,
장로, 왈, 세배라고 읽습니다. 이를 풀이하면 친척과 우서른을 찾아 괜히 세배라고 말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날에 새 옷을 입고 어른께 절하는 것을 세배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된 문장과 관련된 명절 풍속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찾으셨나요? 제시된 문장은 추석과 관련된 문장이므로 추석에 하는 세시풍속은 송편 만들기입니다. 1번 설빔, 2번 세배, 4번 떡국 먹기는 모두 설날의 세시풍속이며 3번 씨름은 단오에 하는 세시풍속입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 8월 15일을 동속의 칭, 추석이여, 향리정가의 위, 1년, 최중지, 명절이라 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풀이하면 8월 15일을 우리나라 풍속의 추석이라고 하고 시골 농가에서는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긴다 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2강 즐겨요 우리 명절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